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주말 예능으로 불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세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프리미어리그의 2021-2022 시즌은 그야말로 다채로운 드라마와 이야기와 기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에버튼이 무려 70년 만에 강등 위기를 겪으면서 정말 최악의 시즌을 보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 극적인 승리를 통해 잔류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이후 가장 친한 선수, 의형제라고 부를 정도로 막역한 사이인 델리 알리 선수가 부활하면서 맹활약했고 입단 후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알리의 부활과 맞물린 에버튼의 승리, 에버튼의 프리미어리그 잔류는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최종전을 앞두고 있는 토트넘에게는 그다지 달갑지 않은 소식인데요.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을 앞둔 현재 상황, 에버튼은 어떻게 잔류했고 또 에버튼의 승리가 토트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에버튼이 한국 시간으로 5월 20일 금요일 새벽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홈 경기에서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연기된 프리미어리그 경기였는데요. 에버튼이 구디슨 파크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에 0대2로 뒤지고 있던 후반전 3골을 몰아치며 3대2로 승리했고 후반 40분에 결승골이 나온, 역전골이 나온 기가 막힌 경기였습니다. 같은 날 잔류 경쟁을 함께하던 번리는 에스턴 빌라와 원정 경기에서 비기면서 에버튼과의 승점 차이가 이제 4점으로 벌어졌고 잔여 경기 관계없이 에버튼은 잔류가 확정이 됐습니다. 첼시는 레스터시티와 1대1로 간신히 비겼고요. 하지만 이 무승부를 통해서 토트넘의 골득실차 큰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종전 결과와 관계없이 3위로 시즌을 마치게 된 상황입니다. 에버튼은 최종전까지 잔류 경쟁을 가져가지 않게 됐고 또 원정 경기, 아스날 원정에서 잔류를 다퉈야 하는 심각한 상황을 피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에버튼은 16위, 승점 39점이 됐고요. 번리가 승점 1점을 추가하는데 그치면서 17위, 승점 35점입니다. 그리고 리즈 유나이티드도 승점 35점으로 18위인데 리즈가 골득실차에서 크게 열세이긴 하지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 번리가 강등될지 리즈가 강등될지 알 수 없는 마지막 땀을 쥐는 잔류 경쟁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구디슨 파크에 홈 관중들이 대거 난입하는 일도 있었죠. 이렇게 좀 기쁜 날, 물론 구단은 관리 소홀 문제로 징계를 받게 되겠지만 다들 이제 안전 요원들도 신나서 들어오는 관중들을 막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특히 잔류, 승격 이런 정말 피말리는 싸움 끝에 결과가 냈을 때는 우승이라든지 챔스 진출이라든지 이런 일일 때 난입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서 참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이런 난입들을 좀 용인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에버튼이 이날 정말 홈에서 심지어 2대0으로 지던 경기를 후반전에 뒤집었고 경기 종료 5분 전에 뒤집었기 때문에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다들 뛰어나왔고 축제의 분위기를 이뤘습니다. 에버튼의 극적 잔류, 사실 램파드 감독이 부임하기 전 라파 베니테스 감독이 팀을 완전히 좀 망쳐놨다는 평가를 받았고 램파드 감독도 중도 부임했지만 뭔가 살려내지 못하는 좀 어려운 상황들을 보이면서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하지만 정말 강등 위기에 처했던 4월부터 대반전이 일어났는데 최근 치른 8경기에서 4승 2무 2패로 호성적을 거두며 잔류에 성공한 것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1대0 승리, 레스터시티와 1대1 무승부, 그 뒤에 리버풀과 머지사이드 더비는 0대2 완패를 당했지만 첼시전 1대0 승리, 그리고 레스터시티를 또 만나서 2대1로 이기면서 쉽지 않은 팀들을 차례로 꺾었고요. 와포드와 이제 원정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기면서 사실 이 경기를 이긴다면 쉽게 갈 수 있었는데 어려워졌고 브렌트포드와의 또 홈 경기에서는 2명의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2대3으로 또 역전 패배를 당하는 그런 충격을 또 겪었어요. 에버튼이 다시 한번 꺾이느냐 싶었고요. 또 팰리스와의 경기에 먼저 2골을 내주면서 정말 강등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했는데 아스널과의 마지막 최종전을 앞두고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에버튼 팬들의 난입을 선수들도 즐거워했는데요. 선수들은 유니폼도 벗어주고 또 이날 결승골을 넣은 칼버트 루이는 이렇게 팬들과 함께 어우러진 사진을 올리면서 토피스, 에버튼의 애칭이죠. 랄랄라 하면서 신나게 자축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상대팀 감독인 패트릭 비에이라 감독에겐 좀 언짢았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버튼 팬이 다들 난입을 했는데 비에이라 감독 앞에 와서 한 팬이 가운데 손가락을 펼치면서 조롱하는 제스처를 취했고 그 팬을 향해 이 비에이라 감독이 발차기를 했어요. 로우킥을 날려가고 쓰러뜨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게 방송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그 근처에 있던 목격자들이 찍어서 업로드를 해서 알려졌거든요. 비에이라 감독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제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잉글랜드 축구
축구협회에서 조사를 해서 비에이라 감독을 징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올 시즌 처음 부임한 비에이라 감독과 함께 좋은 경기력,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는데 사실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서 굉장히 쓰림 패배를 당했고 더 좋은 성적, 최대한 높은 순위로 리그를 마치고 싶어 했는데 이런 경기를 타다 보니까 좀 화가 났던 것 같고 좀 흥분된 상태에서 많은 관중들이 도발하는 것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날 경기 에버튼의 반전에는 델리 알리의 활약이 있었는데요. 0대2로 뒤진 채 시작한 후반전 델리 알리 선수가 안드레 고메스를 대신해서 투입이 됐고 전반전에 극도의 부진을 보였던 안드레 고메스보다 훨씬 나은 활약을 펼치면서 특히 3대2로 뒤집기를 하는 과정에 추격골과 동점골 과정에 기여를 하면서 본인이 공격 포인트를 올린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열심히 뛰는 헌신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팀에 이제 도움이 됐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동료들 그리고 코치들, 애슐리 콜 코치와 함께 인증사진도 올리면서 오랜만에 기쁘게 인스타그램,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즐겼는데요. 리버풀, 머지사이드 지역 신문인 리버풀 에코에서는 델리 알리에게 경기 후 평점 8점으로 아주 높은 점수를 주면서 델리 알리의 교체 투입이 경기를 바꿨다. 공을 소유했을 때 아주 잘했고 첫 두 골에 큰 관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결승골을 넣은 도미닉 칼버트루이 평점 10점이었고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가 델리 알리였기 때문에 물론 8점을 받은 선수들이 더 있긴 했지만 델리 알리가 충분히 높은 인정을 받았고 마침내 중요한 경기에서 천재성을 발휘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후스쿼드닷컴의 평점에서는 결승골을 넣은 칼버트루인이 8.3점, 동점골을 넣은 히샬리성이 8.0점이고 또 추격골을 넣은 마이클 킨이 7.5점이었거든요. 교체로 들어간 선수들 중에서는 극적인 결승골을 어시스트한 그레이 선수가 7.2점이고 6.5점을 알리 선수가 받았어요. 사실 경기력 자체가 아주 우수했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뛰었고요.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소파스코어의 기록 기준에서는 평점 6.6점이 나왔는데 45분 동안 35번의 볼터치를 했으니까 경기 관여도가 충분히 있었고 68%의 패스 성공률로 성공률 자체는 높지 않았지만 키패스가 하나 있었고 롱볼을 또 전개할 때 하나가 정확하게 연결이 됐고요. 드리블 돌파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상대 선수와 9번의 경합 중에 5번 승리하면서 절반 이상의 경합 승리를 보여줬고요. 또 걷어내기 1번, 태클 1번 등 수비에도 열심히 가담했고 4개의 파울을 또 얻어내는 등 전반적으로 정말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주요 상황을 살펴보면 전반 22분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선제골을 넣게 됐는데요. 에제 선수의 프리킥 크로스를 장신 공격수 마테타가 헤더로 딱 방아치기를 하면서 앞서갔어요. 그리고 전반 26분에는 마테타가 문전 왼쪽을 파고들면서 시도한 그 슈팅을 픽포드가 막아냈어요. 어떻게 보면 그 크로스에 가까웠는데 그 공이 이제 뒤로 흘러나온 것을 자하 선수가 다시 슈팅했거든요. 골대 앞을 좀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픽포드가 또 한 번 이 공을 건드리긴 했는데 뒤로 공이 빠지고 말았고 이 빠진 공을 조르당 아유 선수가 밀어넣으면서 2대0이 됐습니다. 픽포드 골키퍼가 흔들린 장면이었었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후반전에 들어간 알리 선수가 온몸을 던지면서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후반 9분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알리 선수가 헤더를 따내려고 했는데 팰리스의 수비수인 요아킴 안데르센이 뒤에서 달려들면서 밀어서 파울을 가했고요. 이렇게 얻어낸 프리킥에서 니콜렌코 선수가 깊숙하게 넣은 그 크로스를 홀게이트가 헤더로 떨궈줬고 수비수인 마이클 킨이 이 공을 받아서 바로 때려넣은 슈팅이 추격골이 된 것입니다. 알리 선수의 직접 공격 포인트는 아니지만 이 중요한 프리킥을 얻어낸 선수가 알리였고요. 후반 30분에는 콜먼 선수가 이제 오른쪽에서 접고 들어오면서 올린 크로스 패스를 알리가 문전 왼쪽에서 가슴 트래핑으로 받아냈고 바로 오른발 발리 슈팅으로 연결했거든요. 이 슈팅을 팰리스 수비수들이 걷어냈는데 걷어내서 흐른 공을 히샬리성이 다시 한번 슈팅하면서 골문 구석으로 넣어서 동점골을 넣은 겁니다. 결국에는 알리의 과감했던 문전의 키핑과 슈팅이 히샬리성의 슈팅까지 연결됐기 때문에 이 장면 역시 본인의 공격 포인트는 아니지만 알리가 없었다면 나올 수 없는 골이었다. 그래서 리버풀 에코도 알리가 두 장면에 크게 관여했다라고 평가를 했고 영국 언론 전체적으로도 알리가 살아나고 있다. 알리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대2가 됐던 후반 40분 오른쪽 후방에서 얻은 프리킥 기회 그레이 선수의 크로스를 칼버트루인이 다이빙 헤더로 밀어넣으면서 결국 3대2 역전을 만들었고요. 이 골이 나오고 칼버트루이는 관중석으로 달려들어갔어요. 함께 어우러서 기뻐했고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관중들이 다 그라운드로 들어와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버튼은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강등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계속해서 1부 리그에만 머물렀던 팀이에요. 세계대전 이후에도 1부 리그를 지키고 있다가 1950, 1951 시즌에 22위로 강등이 됐었고 하지만 3년 만에 2부 리그를 보내고 올라와서 1954, 1955 시즌부터 현재까지 2부 리그로 강등되지 않았던 팀 그러니까 1950년 이후 거의 71년 동안 강등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팀인데 이번에 강등을 당한 것이죠. 하지만 그 위기를 극적으로 넘겼습니다.
알리 선수가 이제 사실은 에버튼에 입단한 이후 뭔가 특별한 걸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끝난 거 아니냐, 에버튼에서도 쫓겨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알리가 에버튼으로 임대를 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무상 이적이었습니다. 알리 선수는 지난 1월 달에 에버튼과 2년 6개월 계약을 맺었고요. 토트넘은 이적료를 받지 않고 보내줬지만 옵션 계약을 맺었습니다. 알리의 향후 활약에 따라서 최대 4천만 파운드까지 이적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지급 조건은 에버튼 소속으로 20경기를 출전하면 1,000만 파운드를 지급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알리 선수와 함께 에버튼이 어떤 성과를 냈을 때 주어지는 것인데요. 램파드 감독이 최근에 직접 또 알리를 데려온 감독으로서 알리의 에버튼에서 미래를 명확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끌어올리면 충분히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 선수가 올 시즌에 이번 경기 출전을 통해서 프리미어리그 20회 출전을 채웠지만 10경기는 토트넘에서 치른 것이기 때문에 에버튼에서는 딱 10경기를 뛴 것이거든요. 이 1,000만 파운드 지급 조건이 되려면 다음 시즌에 이제 10경기를 뛰어야 발동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뭐 토트넘 소속으로도 카라바오컵 2경기, FA컵 1경기, 컨퍼런스리그 4경기, 컨퍼런스리그 예선전 1경기까지 적지 않은 경기를 소화했지만 아무래도 대부분의 경기 출전 시간이 짧았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이제 2골 1개의 도움을 올린 알리 선수인데 아마도 프로 데뷔 이후 최악의 시즌이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었어요. 그러나 에버튼에 와서도 고생 끝에 이 마지막 아주 중요한 순간에 본인이 존재감을 드러냈기 때문에 자신감을 되찾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열린 에스턴 빌라와 번리의 경기는 말씀드린 대로 번리가 전반 45분 반스 선수의 페널티킥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후반 3분 만에 에밀리아노 부엔디아에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에스턴 빌라와 비기게 됐고요. 이로 인해 에버튼은 최종전 결과와 관계없이 잔류가 확정이 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라운드에 결정될 중요한 것은 4위 그리고 18위가 누가 되느냐입니다. 4위는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가 있는데 토트넘의 승점 68점, 아스널이 66점이죠. 토트넘은 승점 1점, 무승부만 거둬도 4위를 지킬 수가 있고 아스널은 에버튼을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요. 번리와 리즈 유나이티드의 마지막 잔류 경쟁에 걸린 가운데 에버튼이 잔류 경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에서 아스널은 조금은 이제 덜 치열한 에버튼을 만나게 된 점, 분명히 알리의 활약을 통한 에버튼의 잔류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안 좋다. 사실 뭐 토트넘이 노리치를 못 이기는 상황을 뭐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못 이긴다고 했을 때 에버튼이 정말 만약에 잔류를 확정하지 못했다면 아스널 원정 가서 결과를 낼 수도 있고 오늘 경기처럼 뭔가 뜨거운 그 뒷심을 발휘해가지고 아스널을 괴롭힐 수가 있었을 텐데 아스널에게는 조금 쉬운 경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경기 일정은 5월 23일 월요일 0시에 일제히 열리게 되고요. 아스널이 에버튼과 홈 경기, 토트넘은 노리치와 원정 경기, 그리고 리즈 유나이티드는 브렌트포드와 원정이고 번리는 뉴캐슬과 홈 경기다 보니까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 리즈와 번리의 경기도 시시각각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토트넘과 아스널의 경쟁도 흥미진진한데요. 일단은 에버튼이 잔류를 확정하면서 후스코어닷컴이 이제 막 따끈따끈한 주말 경기 최종전 승부 예측을 공개했는데요. 아스널이 에버튼에 2대1로 이길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아스널이 마지막까지 토트넘을 추격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아스날이 최근 2연패로 자력 4위 가능성이 사라졌는데 그래도 에버튼을 이기고 노리치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의 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제 에버튼이 분명히 이제 잔류를 확정했기 때문에 아스날 원정에 부담 없이 나설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살아나는 에버튼의 요소가 사라지는 것일 수 있거든요. 강점이. 하지만 반대로 부담을 덜어놓은 에버튼 선수들이 또 이 긍정 에너지로 넘쳐갖고 아스널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부담 없이 뛸 때 또 잘 될 때가 있거든요. 반대로 또 아스널은 주전 수비 라인들의 부상자가 많고 체력적인 이탈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근데 체력적인 면으로 본다면은 에버튼이 영국 시간으로 목요일 밤에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일요일 밤에 치를 경기를 좀 앞두고 있어서는 체력 회복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일단 아스날이 유리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노리치 원정에서 3대0으로 이길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결국은 아스널이 에버튼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토트넘이 노리치시티를 이기고 4위 자리를 꿰차고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노리치시티는 일단 울버햄튼과의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연패를 끊어내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올 시즌 홈 경기 최악의 팀, 프리미어리그 역대 홈 경기 최악의 팀이고 또 토트넘이 노리치시티 원정 최근 4경기에서 지지 않았고 토트넘의 최근 기세가 좋기 때문에 토트넘이 무난하게 이기고 또 손흥민 선수도 득점을 해서 득점왕을 도전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영국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에버튼이 최종전을 앞두고 잔류를 확정한 것이 최종 라운드 아스널과 에버튼의 경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토트넘의 4위 챔피언스리그 진출 도전에는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한준TV에서 프리미어리그 최종전 모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